안녕하세요.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려 거란전쟁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그는 문신이었다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찬 하면 사람들은 의뢰이 귀주대첩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강감찬은 대부분의 관직 생활을 문관으로 보낸 문신이기도 하지요. 강감찬은 정종 3년 경기도 금주에서 태조 왕건을 도와 사만 벽산 공신에 오른 강궁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강감찬은 36살 되던 해인 성종 2년에 과거에 장은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서 예부시랑에 올랐습니다. 학문에 뛰어났던 강감찬은 여러가지 정무와 국가적 행사 등의 일을 맡아보았으며 지공거로 과거시험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현종 원년 거란군이 강조의 정변을 빌미로 쳐들어왔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거란에 항복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강조가 이끄는 주력군이 괴멸된 데다 서경에서 도망쳐온 지체문으로부터 패전 소식을 듣고 서경마저 함락되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란군이 개경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급보마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체문이 패한 것은 성급하게 성 밖으로 나와 싸웠기 때문이고 아직 서경이 완전히 함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수진장, 강민첨 등이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 성문을 닫고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경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야율융서는 서경의 저항이 거세자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개경을 함락시켜 고려왕의 항복을 받아내면 굴복할 것으로 판단하고 흥화진과 서경을 남겨둔 채 개경으로 직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조정은 전의를 상실한 채 항복적으로 의견을 모아갔습니다. 이때 강감찬은 일단 거란의 공격을 피했다가 군사를 정비한 뒤 반격한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종에게 몽진 즉 피난을 권유했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체문을 호위로 삼고 이부시랑 최충순과 같이 금군 50여 명을 거느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고려는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하는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거란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공진이 거란의 야율융서를 만나 현종의 친조를 약속하고 자신이 벌모로 잡힘으로써 마침내 거란군을 철군시켰습니다. 거란의 제2차 침입을 물리친 후 강감찬은 현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종 9년에 내관직인 내사시랑 평장사와 외관직인 서경유수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유수는 그 위치상 단순한 지방행정관이 아니라 군사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로서 강감찬을 임명한 것은 거란의 재침에 대한 준비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고려는 하공진의 강화 협상과 양규, 김숙흥 등의 목숨을 건 분전으로 거란의 제2차 침입을 물리쳤으나 여전히 거란의 침입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거란이 끊임없이 현종의 친조와 강동 6조의 반환을 요구하며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려는 그런 거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현종의 친조는 사실상의 항복을 의미했고 그것은 고려가 거란의 속국으로 전락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강동 6주 또한 내줄 수 없었습니다. 강동 6주를 내준다는 것은 태조 이래 계속된 북진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였고 거란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불이행은 거란의 재침의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재침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거란은 계속해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현종 5년 9월 거란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소정렬이 흥화진과 통주를 공격했으나 장군 정신용과 별장 주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거란은 이듬해 1월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하고 또 흥화진을 공격했습니다. 장군 고여적과 별장 조익이 이를 격퇴했고 3월에는 용주에 쳐들어왔다가 고려의 저항에 부딪혀 돌아갔는데 이것이 첫 회전입니다. 현종 6년 8월
또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통주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역시 장군 정신용과 별장 주연이 거란군 700여 명의 목을 베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장군 정신용 등 7명의 장수가 전사했습니다. 다시 거란은 영주를 공격했으나 고려군에 의해 퇴각했습니다. 이듬해 1월 곽주에서의 전투로 고려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했으나 거란 역시 별 소득 없이 퇴각했는데 이것이 두 번째 회전입니다. 현종 8년 8월 거란의 소합탁이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을 포위하고 9일 동안에 걸쳐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려군의 저항에 부딪혀 끝내 퇴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3차례 큰 전투가 있었고 소합탁이 참패를 당하고 돌아갔는데 이것이 세 번째 회전입니다. 3차례의 군사적 위협이 실패하자 현종 9년 12월 거란의 소배합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공격해왔고 이것이 바로 거란의 제3차 침입, 제3차 여요 전쟁의 시작입니다. 거란의 제3차 침략이 시작되자 강감찬은 서북면 행영 도통사로서 최고 사령관인 상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원수 대장군 강민첨과 함께 군사 20만 8,300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70살이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간 강감찬은 먼저 영주에 진영을 설치하고 흥화진에 이르러 정예기병 1만 2천명을 산속에 매복시켰습니다. 이어 군사들을 시켜 굵은 새끼줄에 소가죽을 꿰어서 흥화진 동쪽에 있는 큰 냇물을 막고 숨어서 거란군이 강을 건너기를 기다렸습니다. 고려군이 강둑을 막아 강물이 줄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란군은 강가에 도착하자 마음 놓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란군이 모두 강 안으로 들어서자 강감찬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뚝을 터뜨려라. 명령이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군사들은 막아놓았던 뚝을 터뜨렸습니다. 강물이 쏜살같이 밀려와 거란군을 덮치기 시작했고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혼비백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고려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거란군을 공격하여 크게 물리쳤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하여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소배압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했습니다. 소배압은 개경을 함락시켜서 고려왕을 잡아 항복을 받아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군이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원수 강민첨은 거란군을 추격하여 내구산에서 크게 물리쳤고 실랑 조원은 마탄에서 거란군 1만여 명의 목을 베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배압은 진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고려 조정은 태조의 제시를 부아산 향림사로 옮기는 등 대대적인 방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듬해 현종 10년 1월에 거란군이 개경 가까이에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감찬은 병마 판관 김종현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개경을 방어토록 했습니다. 이때 동북면 병마사가 군사 3천여 명을 이끌고 개경에 들어와 방어를 도왔습니다. 거란군이 신은현에 이르자 현종은 들판의 곡식과 가옥을 모두 철거한 후 성 밖의 백성을 성 안으로 들이고 도성 안에서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배압은 철군한다는 거짓 서신을 꾸며 고려 조정에 보내는 한편 비밀리에 척후기병 300여 명을 보내 개경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척후병들은 금교역에서 고려군에게 발각되어 몰살되었습니다. 결국 소배압은 진격을 포기하고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개경의 경비가 철저하였고 계속된 패전으로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자 더 이상 공격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강감찬은 기다렸다는 듯이 철군하는 거란군을 연주와 위주에서 습격하여 500여 명을 죽였습니다. 이어 2월 1일에는 황급히 회군하는 거란군과 맞섰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입니다. 앞서 귀주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종현의 공격으로 크게 패한 거란군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고려군의 공격에 백없이 쓰러졌습니다. 거란군은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고려군은 그 뒤를 쫓아 석천을 넘어 발령에 이르자 적의 시체로 온 들판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사로잡은 군사와 말, 낙타,
갑옷, 병기 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에 쳐들어온 10만여 명 중 살아서 돌아간 군사는 겨우 수천에 불과했습니다. 강감찬의 대승으로 고려는 거란의 침략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지주대첩 이후 거란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화관계는 거란이 여진족의 나라 금나라에 망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대승을 거둔 강감찬이 개선하자 현종은 몸소 영파여까지 나와서 맞아 주었습니다. 양 길가를 색지로 장식하고 음악을 갖추어 잔치를 베풀고 여러 장수들에게 물품을 내려 주었습니다. 현종은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친히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고 오른손으로 금잔을 들고 왼손으로 손을 잡고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강감찬이 송구스러워할 정도로 현종은 그를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70의 나이로 전쟁터를 누비며 거란군을 무찌른 강감찬은 84의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교양으로 읽는 고려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